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언제 이야기라고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상호발동의 주역이 등장하는데요. 공인에서, 공인은 언제 나왔죠? 예, 공인은 대동법 이후에 등장했죠. 대동법 때 대동법. 대동법은 또 뭐였어요? 예, 공납의 전세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납의 전세화. 가가호 집집마다 토산품을 바쳤던 공납을 토지세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세로 바꾸면서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왜요? 토지가 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집집마다 납부했던 공납에서 토지가 있는 지주들이 납부하게 되는 이 토지세로 바뀌게 되니까 본인들의 부담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토지가 있는 지주들, 양반 지주들 입장에선 반대하겠죠. 그래서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이렇게 10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토산품을 국가에다 바쳤던 걸 바치지 않게 되니까 미포전으로 납부했죠. 그래서 토지 1결당 미국 12두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포전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필요한 물품들은 공인이 가서 이 필요한 물품을 구해다가 바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공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발동의 주역을 보면 조선 후기에 공인들, 그러다가 또 18세기 이후에는 또 누구로 가요? 이제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상은 또 누굽니까? 예, 사적으로 상호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 사상이 아닙니다. 자, 공인을 살펴봅시다. 공인의 역할 보면 공인은 원래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하죠.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물품을 사다가 바칠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했어요.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이제 필요한 물품을 공인들이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니까 당연히 상품 수요가 증가하겠죠. 도고로 성장하였다. 도고가 뭐죠? 독점 도매상인입니다. 이 공인들은 서울의 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독점적 도매상인을 뭐라고 한다? 도고라고 한다. 도고라고 한다. 도고. 이 독점적 도매상인을 도고라고 하는데 이들이 대량으로 물품을 취급했기 때문에 누가? 이 공인들이. 그래서 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공인은 언제 등장했다? 당연히 대동법 이후에 등장했다. 대빵 공금 12 100 대빵공금 1200 대빵공금 1200 대빵공금 공금 1200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이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왜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생산물이 과세되거나 중간에서 중앙관청의 서리나 지방관청의 향리들이 대신 납부해주고 돈을 착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대동법 토산품을 바치던 걸 없애버렸어요. 토지 1결당 미국 몇 도로? 12도로 해라. 그죠? 토지 1결당 미국 12도로. 그래서 미포전으로 납부하게 한 거였죠. 이제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공납의 전세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납의 전세화. 그리고 공인이 등장했죠. 대빵 공금 1200 대빵 공금.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조세의 급납화. 조세가 뭐예요? 이제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게 되는 조세금 납부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동법은 대빵공금 1200, 그리고 몇 년이 걸렸다? 100년. 대빵공금 1200, 대빵공금 1200, 대빵공금 1200 이렇게 갔는데 대동법 이후에 이 공인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공인들이 도고로 성장하였다는 얘기죠.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을 모두 사들였다. 허생이란 이 양반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맨 책만 읽으니까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랬더니 책을 덮고 그 부자 양반을 찾아가 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이걸 싹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일어났다. 과일값이 크게 폭등했겠죠. 그러자 10배로 되팔았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연암 박지원이 쓴 이 책들이 연암집이죠. 이 연암집 속에 허생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허생전에서 이 허생은 뭐다? 이 독점 도매상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도고는 뭐냐? 도고상인은 관상인, 시전상인과 난전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사상 또 공인 가운데서 출현하였고 지방의 상업도시에서도 나타났다. 돈이 많으면 나오는 거예요. 사상의 등장 17세기 초 1600년대 초죠. 도시군교의 농업이나 소규모 생산자 군졸 등이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승호업 제품 등을 행상으로 판매하면서부터 사상이 사사로이 상업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상이죠. 그런데 이 사상이 등장하니까 누구랑 대립했어요? 시전과 대립했죠. 17세기 후반 이후에 이르러 사상들은 종루, 이연, 칠패 등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종래의 시전과 뭐했다? 이제 대립하게 되었다. 사상이 등장하면서 시전과 대립하였다. 그러자 이 시전의 시전 상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을 얻어서 사상들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금난정권이 뭔데요? 금난정권은 뭐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금난정권이라고 그래요. 이 난전이 누군데? 요 사상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뭐다? 난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적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이 사상들이 뭐다? 난전이다. 난전.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시전 상인들이 얻어냈다. 국가로부터. 그러자 사상들의 활동이 이제 위축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들은 상업 행위를 계속했다. 사상들은 정부와 결탁하여 새로이 점포를 창설하거나 금난 정권이 적용되는 도성을 벗어나 송파 등 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온 길목으로 상권을 확대하면서 상업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뭐가 폐지되었다?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금난 정권 사적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난전들을 금했던 이 권리인 금난 정권이 없어지면 사상들이 더 상업활동에 종사를 더 많이 하겠죠. 18세기 말에는 1700년대 말이니까 누구예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이걸 우리는 신해 통공이라고 하죠. 신해 통공. 1700년대 말 정조 때에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사상의 상장을 막을 수 없겠기 성장이겠다. 오타가 나왔네. 성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기전을 제외한 그러니까 금난 정권을 모두 다 폐지했다 그러면 또 틀리겠네요. 유기전 6개를 파는 물품, 6개의 물품을 파는 곳,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였다. 그러니까 유기전은 남겨뒀어요. 그죠? 6가지 물품은 이 사람들이 독점해서 팔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난 정권이 철폐되면서 사적으로 상업 활동에 이제 종사할 수 있게 되니까 사상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내가 독점 도매 상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상들의 도구 활동 이렇게 나오죠. 사상들의 도구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어디까지?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행해졌다. 여기 보면 이제 사상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서울 한성에 일단 시전 상인들이 있죠. 시전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사상들의 행위를 억압했죠. 그러자 신해통공으로 금난 정권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없어지자 사상들이 막 활발해졌어. 그죠? 활발해졌는데 그 사상들의 대표적인 사상들을 보면 저기 청과의 무역, 의주 지역이 있죠. 의주. 이 청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의주의 누구? 만상. 그 다음 저 일본과 무역을 주로 했던 동래의 내상. 그리고 이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면서 중간에서 이익도 챙겼던 송상, 개성의 송상. 그래서 개성의 송상 맨날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경강상인. 그리고 여기 보면 평양에 유상도 있네요. 그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대표적인 사상에는 일단 개성의 송상이 있죠.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와,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그래서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을 연결해서 중간에서 또 이익을 챙기기도 했죠. 경강상인. 이 사람들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 기타 의주의 만상, 평양의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동래의 내상, 그죠? 등이 있었다. 금난정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금난정권 개념. 조선 후기 국역을 지던 유기전과 시전 상인이 서울 도성 안과 도성 밖 심리의 지역에서 뭘 금했다? 난전을 금지하고 특정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래서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 누가? 유기전과 시전 상인이. 그죠? 도성 안과 도성 밖 심리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래요. 그죠? 대신 이들은 국가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부했겠죠. 이걸 우리가 국역을 부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상들이 성장하고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제 신해통공이 나옵니다. 사상들은 금난 정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성장하였고 결국 1791년 18세기 후반 신해통공으로 신해년이죠.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그러면 그 유기전은 6가지 물품은 뭐가 있냐?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을 파는 점포를 얘기한다. 금난 정권은 언제 폐지됐다?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폐지되었다.